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요? 이번에는 이제 유치원 자녀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학부형님들을 많이 상담하다 생긴 노하우인데요. 아이들을 키울 때 조금 주의를 하는 기울여서 뭐랄까 태도라고 그럴까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화면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염색을 했더니 머리에 너무 까맣게 돼가지고.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 첫 번째로 이제 자식을 키울 때 이렇게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미안함을 갖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칭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영상을 찾아보면서라도 아이들을 좀 더 낫게 키우기, 좋게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모님들이니까요.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합격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자세가. 그래서 일단은 어, 좀 아이들한테 미안함을 갖는 특히 엄마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맞벌이를 해서 아이를 좀 세심하게 케어를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상담 중에 말씀을 하셔요. 그러고 이제 또 그러면 좋은데 아이가 있는 앞에서도 아 제가 맞벌이를 하니까 직장을 나가니까 우리 애를 제가 이제 케어를 세세하게 못해서 좀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마음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밖으로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이제 듣는 아이들은 그게 이제 은연중에 쌓일 수 있어요. 자기 본인의 그 노력, 본인이 아이가, 자녀가 노력을 안 하거나 나태해서 어떤 뭘 하지 않는 건데, 그거를 이제 변명조로 이제 마음속으로 우리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내가 잘 케어를 못 받아서 나는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란 뭐랄까요.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변명조로 갈 수 있습니다. 또 그러고 엄마의 잘못이 아니죠. 맞벌이 한다는 거는 자기 집안을 잘 건사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건사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경제 활동이니까요. 그건 부모의 탓이 아니죠. 그렇다고 맞벌이 안 한다고 그래서 또 맞벌이 안 하시는 분들도 이제 미안함을 가지시더라고요. 은연중에. 내가 좀 더 이걸 뭘 더 이렇게 잘 알아서 했으면 더 우리 애가 잘했었을 텐데 뭐 이렇게 하시는데요. 너무 과도하게 아이에게 미안함을 가질 필요는 없으신 것 같아요. 또 그거를 이제 아이 앞에 있는데 물론 아이한테는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다른 분들한테 이제 얘기할 때 그게 아이한테 들렸을 때 은연중에 그게 쌓여서 자기 잘못이 아니고 뭐 우리 부모님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그 부모님들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선을 안 다하시는 것 같아도 최선을 다하시는 거죠. 부모님들은. 그래서 과도하게 아이들한테 미안한 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 갖는다 해도 그거를 노출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이한테요. 잘 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가 이제 또 아이가 이제 시간이 공백이 있죠. 뭘 하고 뭐 유치원을 갔다 왔다든지 학교를 갔다 왔다든지 했을 때 방과후를 하고 왔을 때 이렇게 공백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공백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는 것 같아서 아이한테 불안해 하실 수가 있죠. 두세 시간이면은 뭐 그러실 수 있는데요. 한 30분 정도 이렇게 공백 시간이 남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스마트폰을 하면은 좋지는 않죠. 네, 스마트폰은
비추죠, 비추. 네, 스마트폰이 아니고, 그러니까 멍하게, 소위 멍 때린다 그러죠. 멍하게 냅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우리 뇌가 실시간을 주는 것도 좋아요. 너무 이게 스케줄을 빡빡하게 아이 자녀 스케줄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한 30분 정도는 뭐 1시간 사이에서 이렇게 멍하게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 뇌는 이게 이제 진화를 하는데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서 우리 인간이 생존하게끔 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죠, 우리 뇌는. 근데 이제 부작용도 있습니다. 우리 뇌가 자꾸 뇌를 쓰게 하는 진화를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 뇌가 이제 멍해 있는 거를 감당을 못해요. 자꾸 자극을 받길 원합니다, 뇌는. 그렇게 이제 유전적으로 발전이 되어 왔죠. 그랬더니 걱정하는 거 있죠. 걱정하는 것도 뇌에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뇌가 걱정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진화를 하기 위해서 뇌가 자꾸 걱정을 하면 그걸 풀어내려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진화 유전적인 그 형태를 갖는다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멍하니 가만히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뇌가 좀 쉬게끔 하는 것도 좋으니까요. 너무 스케줄을 빡빡하게 채우시지 않은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의 트렌드는 제가 보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책들을 제가 쭉 다 읽어봤는데요. 웬만한 책들, 유명한 책들이나 이렇게 강연을 쭉 보면 대부분이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라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고, 두 번째, 아이를 믿고 지켜봐라. 이런 식으로 모든 책들이 그래요. 대동소이하고요. 또 그런 책들이 잘 팔립니다. 이거 보면.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아이를 믿고, 지켜보도록 합시다. 이런 류가 인기예요, 지금. 그런데 저는 뭐,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자식이 재미로 책을 던진다든지 뭐라 할까요? 이렇게 플라스틱이라 할지라도 밥그릇을 던진다든지 이러면 혼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버려 둬도 돼요. 단 그게 만 5세 이하일 때 그렇습니다. 만 5세 이하일 때는 아이가 인식을 못해요. 잘잘못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막 화를 내거나 훈계를 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죠.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접시를 또 화가 난다고 해서 접시를 던진다든지 또 친구를 때린다든지 격분해가지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거는 자존감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건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 되죠. 자존감을 높이는 거라고 해서 아이들을 그러니까 지켜보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건 속은 편하지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유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커가는 건 쭉 지켜보죠. 그 저자들은 보통 보면 아이가 유아기 때나 이럴 때 또는 초등학교 때 이런 저학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관찰하고 쓰신 분들이 많아요. 현실성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죠, 내용이. 그래서 어쨌거나 나이별로 좀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셔야 됩니다.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유아기 때 방식으로 중고등학교 때를 이렇게 케어하거나 이렇게 교육하시면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은 친구 같은 부모가 되기를 바라시죠. 요새 로망은 친구 같은 부모가 엄마나 아빠가 돼서 나이가 들어도 자녀와 소통하면서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쇼핑도 하고 그렇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권위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오냐오냐 하는 걸 떠나서 아이가 이제 의견을 낼 때 경청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아이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논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유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받아들이면 또 그것도 안 되죠. 네.
옳고 그름을 인식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부모님의 약간의 건의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잠깐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를 어디서 듣고 오셔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아이가 질려서 더 이상 막 하다가 더 이상 질려서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뭐 지켜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상담을 받으셨대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애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쭉 그런 식으로 된 거죠. 그게 더 이상 말이 먹히지 않는 상태가 된 겁니다. 부모님이 너무 아이한테 뭐 해줄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쩔쩔매는 거죠, 아이한테. 그 상태가 계속되니까 고등학교 때는 너무 심각해진 겁니다. 애가 엄마가 밤새도록 막 5일, 4일을 시험 기간에도 뭐 공부 안 하고 그걸 하고 맨날 학교 지각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말을 해도 먹히질 않아요. 엄마가 스마트폰을 뺐으면 그 스마트폰을 엄마한테 뺏어서 막 방바닥에 던지고 아이가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이제 친구 같은 부모님을 로망이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권위는 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란 그 약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좀 약간의 부모님으로서의 약간의 권위는 남겨두셔야 됩니다. 자, 요 키워드들은 좀 중요하니까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제 느낌 봐요. 그러니까 뭐 유아기 때만 아니라 고등학교 고3 때까지 아이를 쭉 애들이 성장해 가면서 본 것들이니까요. 꼭 그 세대에 맞춰서는 틀릴 수 있지만 요 네 가지 정도의 얘기들은 조금 숙고하셔서 잘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힘이 되니까요. 자, 감사합니다.